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1873년 4월 1일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탄생. 1954년 4월 1일 영화감독 이창동 탄생. 1976년 4월 1일 애플 설립. 1997년 4월 1일 달의 요정 세일러문 KBS 국내 첫 방영. 1998년 4월 1일 스타크래프트 북미 출시. 1999년 4월 1일 초고속 인터넷 ADSL 국내 정식 서비스 시작.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 세계 최초 동성결혼 제도 시행. 2004년 4월 1일 KTX 개통, 구글 지메일 발표. 2018년 4월 1일 레드벨벳 평양 공연. 2023년 4월 1일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사연 마감일.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일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자, 어제가 4월 1일 만우절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주제 만우절에 생긴 일 인트로에서 지난 역사적 한 150년 정도 만우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다 같이 살펴봤는데요. 만우절에 생긴 일,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이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재미있는 사연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사연 사태입니다. 사연이 한 개도 안 왔어요. 이 자식들아. 사연을 한 개도 안 보내주셔서 만우절에 생긴 일을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우절에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응? 그렇게 살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2023년 4월 2일 노사연 사태로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고 여러분 모두 꿈 깨요. 노사연의 사연 듣고 왔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이 노사연 사태, 여러분들 다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연을 안 보내주시면은 이런 노사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아시겠으면은 노사연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러온 재앙입니다. 노사연의 왠지 좋은 토요일
왜 왠지 좋은지 아세요? 내일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를 하니까 왠지 좋은 토요일인 거예요. 왠지 좋은 토요일에 해야 될 일은 사연 쓰기겠죠? 노사연 받아라 이 자식들아. 노사연의 왠지 좋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 시청자 자식들아, 노사연 맛이 어떠냐? 자, 그래서 이쯤 되면은 다들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겠죠? 이렇게 사연을 안 보내주시면은 너희 집이 노사연 바다가 되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이렇게 노사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시고, 제가 지금 손에 노사연 전집을 쥐고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라디오의 주도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여러분들이 사연을 안 보내셔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빨리 끝내고 집에 일찍 가고 일요일 밤에 저도 그럼 좋죠. 사연을 안 보내시면은 여러분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노사연 전집을 다 듣게 되는 수가 있죠. 근데 노사연 씨 음악이 좋은 게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곡들, 그런 거 말고도 이렇게 수록곡들 들어보시면 방금 들으신 왠지 좋은 토요일, 이것도 굉장히 펑키하고 정말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연 안 보내시면은 여러분도 덜 귀찮고 저도 빨리 끝내고 집에 일찍 가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좋은 노사연 음악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건데 제가 그런데도 왜 여러분들 이렇게 사연 쓰라고 하겠어요?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태하게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고치고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 들이고 좋은 사람 되도록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협조 좀 해주시고, 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사연 잘 보내주세요. 알았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목소리가 작어? 저녁들 안 먹고 왔나? 알겠어요? 예. 네, 잘 알겠으면은 노사연 곡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4월 2일 만우절 특집으로 오늘의 주제 만우절에 생긴 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 그러면은 사연은 뭘까요? 사연 주제.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봐드립니다. 다음 주 주제는 자유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 사연 챌린지로 라디오 진행하도록 하고,
아무 사연이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렵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사연 보내주시고 그냥 뭐 있었던 재미있는 일이라든지 이쯤 되니 생각나는 어떤 뭐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고민은 보내지 마시고요. 고민 보내면은 안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 고민이 더 늘어나는 거를 감당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보내시되 적당히 눈치껏 보내시고 추천곡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곡 그런 거를 보내주시면은 가장 좋은 음악을 보내주신 분의 추천곡을 틀어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약간 분위기가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아무 사연 챌린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연은 보내실 곳 여기 화면에도 써있죠. beef.net veef.net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사연 주제 여기 보내시는 곳에다가 제가 써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연을 안 보내시니까 이 사연 보내는 곳도 제가 관리를 안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안 좋아집니다. 아시겠어요? 4월 9일의 라디오 주제는 자유 주제입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써드릴게요. beef.net 여기다가 사연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노사연 선생님 잠깐. 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이번 순서는 2부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입니다. 이 코너는 제가 평소에 이것저것 음악을 듣고 살면서 좋았던 곡들 그런 것들을 제가 모아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난달에 좋은 곡들을 이번 달에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고요. 역시 저의 아무 감상 비평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제가 음악을 어떻게 듣는지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들송 소개해드린 곡들은 따로 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입맛에 맞는 곡들 쏙쏙 골라서 드시고 디깅이나 뭐 이런 것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코너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월이죠. 그러면 3월 달에 요들송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3월에 요일바가 들은 음악들입니다. 자, 첫 곡, 일단 음악부터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마멀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 였습니다. 1969년에 나온 곡이고요. 앨범 커버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이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 힙스터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1970년대에 대한 아련한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1970년대에 대한 동경, 그런 것들로 인해서 70년대 밴드들을 아주 사랑하고, 이 록의 황금기, 록과 포크와 이런 어쩌고 이때의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곡이죠. 그래서 이 곡을 3월의 요들송 첫 곡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이 곡을 3월달 아마 3월 첫날인가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배철수 선생님께서 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에 딱 그 저녁,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참고로 MBC 91.9, 서울에서는 91.9에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그 느낌, 해가 싹 넘어가면서 또 3월이 되면서 날씨가 이렇게 풀리고 습도도 올라가고 그런 그 설레는 분위기, 그때에 잘 어울리는 곡이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선정되었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 1분 58초 정도에 이렇게 기타 솔로가 나오거든요. 기타 솔로가 나오는데 중간에 약간 리버스 이펙트를 섞어가지고 기타 사운드를 처리를 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중간에만 살짝 리버스를 넣을 수 있었는지, 그 당시에 음향 기술로, 그 당시에는 음악을 이렇게 테이프에다 녹음했거든요. 실제 그 테이프, 그래가지고 뭐 이펙트를 먹여가지고 다시 그거를 그 트랙에다가 녹음하려면은 잘라서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좀 복잡했습니다. 잘라서 붙인다는 게 잘라넣기, 붙여넣기, 잘라넣기, 컨트롤 X, 컨트롤 V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테이프를 가위로 자르고 풀칠해서 붙이고 그런 식으로 에디트를 했다 하네요. 아무튼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도 안 넣었어요. 그런 이펙트를 조금 한 3초 정도 나오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을 것을 생각하니 굉장히 신경을 썼겠구나 싶고, 아니면은 그냥 볼륨 페달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기타를 치면 원래 띵 하고 소리가 처음에 딱 어택이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볼륨을 처음에 빵으로 시작한 상태에서 치고 일단 치고 볼륨을 샥 올리면은
이렇게 되면서 좀 거꾸로 리버스가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그 커브 있잖아요. 커브. 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커브. 이렇게 가는 거. 그걸 들었을 때 볼륨 페달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펙트를 쓴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흥미롭게 지금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 코드 진행이 제 기준에서 좀 아련함을 불러일으키는 또 진행이기도 하죠. 저는 1도 다음에 3도가 나오는 그런 코드, 그걸 좀 좋아하고 1도, 3도, 6도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잊지도 않은 그런 추억, 그런 게 막 생겨납니다. 피아노 조금 쳐보신 분들은 약간 이해하실 거예요. 피아노 칠 줄 아시는 분들은 집에서 도미솔, 미솔시, 라도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짱, 짱, 짱 이렇게 쳐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음, 추억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수도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코드 진행입니다. 그래서 3월에 이렇게 날씨가 싹 바뀌는 그 순간에 어울리는 곡으로 마멀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 시작해봤고요. 다음 곡은 무엇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안관 아이돌의 보투라고 읽는 것으로 추정되는 곡을 듣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베트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곡을 듣고 왔습니다. 베트남 가수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그 임창정력 스카우터, 임창정력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스카우터를 끼고 측정을 해봤거든요. 폭발. 임창정력 폭발. 솔직히 임창정 님이 이거를 리메이크 커버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솔직히 이 곡의 구조라든지 멜로디라든지 모든 것이 그냥 임창정 이름 달고 나와도 손색이 없는 임창정력이 풍부한 그런 곡이고요. 이 방송을 듣게 되신다면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정님이 부르는 보투, 이거 번안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너무너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만일 하느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내 소원은 임창정 버전의 보투를 듣는 것이요. 그러면은 다른 소원은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나는 더 소리 높여 내 소원은 조국의 임창정님의 부르는 보투를 듣는 것이요. 그러면 하느님이 마지막 그럼 소원은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나는 더더욱 큰 목소리로 나의 소원은
임창정님이 부르는 보투를 듣는 것이요 라고 할 것입니다. 민족 동지들이여, 나에게 힘을 줘. 그래서 이 곡은 여러분들 이렇게 듣다 보시니까 뭔가 독수리 소리가 독수리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독수리 소리가 들리는 분들은 좋은 사람. 이 곡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은 이거 아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 아는 분들 계시죠? 요거. 요 중국 틱톡에서 제가 보고 3월 내내 빠져들었던 그런 곡이지요. 이 방금 들으신 곡이 그러니까 원곡이 발라드고 이 틱톡에 쓰인 곡이 리믹스 버전인데, 리믹스 버전은 이 독수리가 피어 할 때 감동이 몰려오고, 원곡은 이 원곡의 그 오리지널, 이 마음 아픈 한 임창정, 사랑 때문에 우는 임창정의 그런 마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곡입니다. 이 틱톡을 제가 너무너무, 저는 틱톡은 하지 않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릴스에서 보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G 실험 있잖아요. 버튼을 누르면은 뇌에 연결된 전극에서 그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실험, 그것처럼, 그래서 쥐가 밥을 먹지도 않고 그 버튼만 계속 누르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이거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머리에 전극이 꽂힌 쥐처럼 릴스만 계속 넘기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아주 명곡입니다. 그래서 3월의 요들송으로 선정되었고요. 이렇게 오늘 방송이 약간 좀 산만하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3월을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곡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하가 아니고 히가의 1이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깔깔 웃고 막 독수리 소리 나고 막 그러고 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제가 3월달에 들은 곡 중에 가장 여러분께 빨리 공유하고 싶은 그런 곡이었고요. 약간 신인 밴드입니다. 약간 신인, 한 2021년 정도에 처음 이제 나온 것 같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처음에 한 39초까지 기타 반주 나오기 전까지, 아마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 스피커로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이 아닌가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서브 베이스 대역으로 이렇게 아주 초저음 그런 소리만
한 39초까지 쫙 깔면서 분위기를 딱 잡고, 이런 극저음을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 불안한 느낌? 그런 것이 날 수도 있고, 좀 고음은 우리들이 인간이 방향성을 인식하기 쉽거든요.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인가 그거를 잘 알 수 있는데, 저음은 방향성이 없다라고 이제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저음은 특히 더 낮은 저음일수록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음을 들으면은 그래서인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기타와 함께 보컬이 나오죠. 보컬이 한 약간 더 스미스의 모리시 같은 그런 질감 같으면서도,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 같은 느낌도 나면서도, 모리시 같은 느낌도 나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보컬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지막하게 약간 읊조리듯이 이렇게 노래를 쭉 하다가 이렇게 막 뒤에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뭐가? 또 약간 불안한 소리가, 이런 소리가 이제 점점 올라오더니 이런 로우한 사운드, 약간 정제되지 않는, 약간씩 왜곡되는 그런 사운드로 또 쫙 올라오다가 4분 4초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입틀 막 와, 헉, 와우 막 이렇게 입틀막을 한 그 순간 4분 4초에 유리창 깨지죠. 유리창 깨지면서 아주 디스톨트된, 왜곡된 그런 사운드로 우리를 조져 놓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살면서 음악을 하면서 막 영상물들은 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을 자주 하잖아요. 뭔가 영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악취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시각 자료로, 시각 매체로는 폭력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쉽죠. 선정성, 그런 거. 근데 음악으로 사운드, 뭐 그 사운드가 그냥 폭력의 사운드를 직접 뭐 리프로듀싱 하는 게 아니고, 음악 자체로 그런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음악은 어, 그런데 한계가 있다. 근데 이 밴드 그걸 해냈습니다. 이거 처음에 이 곡을 접하고 진짜 약간 머리가 명했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사운드로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희가라는 밴드. 네, 충격과 공포. 한국 밴드입니다.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밴드가 나타났다는 사실 알려드리며, 이 앨범에서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가의
같은 앨범에 있는 루틴 들어볼게요. 희가의 루틴이었습니다. 오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 기야 주모 주모. 한국 밴드 뽕에 취한다. 아, 이런 밴드가 어디서 나타난 건지. 그래서 제가 희가 약간 뒷조사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뒷조사란 인터넷 검색. 이 밴드의 그 대표 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쓸모 있는 것이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없다면 점점점점점점 그러면 우리는 말썽 같은 것이라도 일으킬 것이다. 레이조스 에그리의 희곡 작법이라는 것에 나오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이 밴드 소개 페이지에 써 있는데, 쓸모 있는 것이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없다면 말썽 같은 것이라도 일으킨다고. 근데 제가 볼 때 말썽도 일으켰고 쓸모 있고 아름다운 것을까지 창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술가인 척 하는 정도의 그런 친구들은 그런 가짜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실력으로 보여주지요. 그래서 자신을 얼터너티브와 일렉트로니카의 어프로치로 소리들을 조합하여 빛 바랜 사진과 같은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들어낸다고 소개하는 밴드 희가라고 하네요. 얼터너티브, 일렉트로니카, 약간 익스페리먼탈 하면서. 근데 익스페리멘탈이라는 것은 실험적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험적인 것을 할 때 우리 예술가 여러분들이 실험을 사람들 앞에서 실험을 하면은 약간 사실 안 되거든요.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실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실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실험을 막 자기들이 잘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면은 조금 이제 무책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밴드는 실험을 다 하고 논문까지 쓴 그런 익스페리멘탈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단 사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비트를 막 가지고 놀잖아요. 이게 비트가 내가 지금 세고 있는 이 비트가 맞나 싶게 약간 오묘하게 가면서, 근데도 딱 그 정해진 비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보컬도 굉장히 자유롭게 좀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이 미천한 중생이 아직 세지 못한 그런 어떤 규칙 위에서 쫙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중간에 또 박자가 막 달라지는데, 박자가 달라진다라기보단 박자는 그대로인데 비트를 어떻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그 박자 안에서 비트를 바꾼 것인지 뭔지 쉽게 막 가는 그런 것이며 하며, 그리고 사운드가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이 날것의 사운드, 이게 진짜 이런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작법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희가라는 국내 밴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지난 앨범을 들어봤는데 지난 앨범은 또 약간 요번 앨범이랑 느낌이 달라요. 그 서울에 있는 이 힙스터라고 하기에는 그 예술계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공간들, 그런 곳들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앨범도 있는데, 앨범 전체에 있는 곡들이 제목이 다 어떤 장소예요, 공간. 그런데 그곳의 사운드 스케이프를 좀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앨범이 또 하나 있고, 뭐 제가 아직 열심히 다 들어보진 못했는데 쭈루룩 스캔해 본 결과 정말 음, 아직도 이들의 머릿속에는 보여줄 것이 많고 더 터져나올 예술 건더기들이 아직 가득 차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의 요들송 들어봤고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곡은 짠! 예예예스의 버닝이었습니다. 예스라는 밴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죠, 잠깐. 네라는 밴드죠. 예예예스는 그럼 뭘까요? 네네네스라는 밴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밴드 예예예스, 활동을 2000년 초반부터 했는데 아직도 활동 중입니다. 이 곡은 2022년에 나온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여전히 좋습니다. 이 날것의 느낌. 강산이 2번 정도 바뀔 정도까지도 이렇게 그대로 이 느낌을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반갑고, 이게 뭐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는데 약간 적응을 못하고 좀 촌스러워지거나 아니면은 음악이 구려지거나 그런 경우에 그냥 약간 새로 뭐 나와도 아, 눈이 약간 좀 눈이 뻣뻣한데 하면서 귀가 약간 좀 안 들리는데 귀가 약간 먹먹한데 이러면서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옛날 음악만 다시 찾아 듣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들의 색깔을 잃지 않고 오히려 요즘 시대의 사운드로 계속 이렇게 좋은 곡을 만들어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예예스의 새로 나온 곡이었는데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일렉트릭 쇼크하고 섞은 곡 Heads Will Roll, 이게 유명하지요.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다른 모든 곡들도 다 굉장히 이렇게 저는 좋아했고, 이 특유의 와일드함이 있어요. 이거를 저는 기타리스트 선생의 공으로 좀 돌리고 싶은데, 물론 보컬 캐런 오가련 선생님의 이 보컬도 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이런 아주 멋진 보컬이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 기타리스트 선생 이름이 닉 시너,
닉 지너라고 읽는 게 맞겠죠? 닉 지너 선생의 이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엄청 진짜 깡마른 딱 2000년대 게러지 펑크 게러지 이런 퇴폐적인 그런 스타일로 생긴 선생님이고 기타를 한 거의 막 한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서 매는 것이 특징이죠. 그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이 2000년대에는 기타를 최대한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내려서 가장 강한 녀석은 누구냐? 기타를 신발까지 내려가지고 신발에서 기타 치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팔 길이가 거의 한 150cm 정도는 돼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고 아무튼 기타 스트랩을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려가지고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치기. 그렇게 하면은 이 왼쪽 손목도 엄청 꺾어야 되고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게 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이 닉 지너 선생 역시 그런 간지를 내뿜던 기타리스트인데 또 이 밴드 음악에다가 신디사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사용을 하는 것도 저의 밴드 생활에서의 그런 사운드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저도 건반과 기타를 같이 들고 다니면서 한 공연하러 갈 때면은 기타 4kg, 페달보드 8kg, 건반 7kg, 도합 19kg 정도를 메고 홍대 거리를 돌아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때문에? AAS 간지를 위해서.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좋아했던 기타리스트고 이 사람이 사용하는 기타가 펜더의 스트라토캐스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기타의 특징 뭐냐? 기타가 소리가 쨍쨍합니다. 쨍쨍. 그래서 기타의 종류 뭐 크게 보자면은 펜더와 깁슨 양대 산맥이 있어요. 펜더는 쨍쨍한 소리, 깁스는 육중한 소리, 둥글 육중. 펜더는 쨍쨍 날카로운 소리. 그래서 이 펜더 기타. 저도 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쓰는 검정색 펜더 스트라토캐스터가 멋져가지고 검정색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사서 근데 또 핑크 플로이드의 데이빗 길모어도 좋아해서 원래는 검흰이거든요. 그 저 뭐야 요즘 유행하는 덩크 나이키 덩크 신발처럼. 근데 저는 올 블랙으로 그때부터 검은 사람으로서 기타를 그렇게 하고 다녔었지요. 옛날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아무튼 그래서 그 펜더 기타로 이렇게 이 날것의 소리, 와일드한 소리, 약간 신경질적인 소리 이거를 정말 잘 표현하고 이 곡에서도 역시 그런 사운드가 보컬에 또 이 날것의 신경질적인 그런 보컬과 함께 이게 예예예스다. 그런 음악을 아직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얘기 재밌나요?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옛날에 제가 밴드 했던 이야기들 뭐 생각나면은 또 가끔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막 와이드 팬츠 막 유행하고 그러죠. 그때는 바지가 다리에서 뜨잖아요. 바지가 다리에 딱 붙지 않으면은 그냥 찐따. 그 공연장에 그냥
슬림 스트레이트 바지만 해도 입밴이었어요. 바지가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닥터 마틴, 무조건 닥터 마틴 신어야 되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는, 아니 옛날 기준으로는 요즘 사람들 입고 다니는 패션, 그거 이제 그 못 노는 애들, 엄마가 사준 옷 그냥 그대로 입고 다니는 애들,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게러지는 죽지 않는다, 펑크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제가 또 옛 추억에 빠져 예예예스의 옛날 곡들, 제가 소시적에 들으며 꿈을 키웠던 곡들을 쫙 다시 한번 들어보는 계기가 되었고, 2022년 곡이었죠, 방금? 그렇다면 15년 전, 왜 제가 예예예스가 아직도 그들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감동을 하는지. 15년이 지나도 그들은 건재하다라는 거, 15년 전 곡을 들어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예예스의 다운보이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2007년에 나온 곡이었고요. 아까들은 버닝하고 뭐 그냥 뭐 같은 앨범에 있는 거라고 봐도 될 정도로 15년간 꾸준히 이들의 색깔은 이렇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즐겨 듣던 밴드였고, 이런 음악들이 사실 뭐 지금은 댄스 음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음악들이 저의 뿌리를 다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면은 제 음악에서 어떤 흔적, 그런 게 들릴지도? 이 곡을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2007년 8년 막 이때는 유튜브라는 것이 일단 수익이 이렇게 막 광고가 붙거나 수익이 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고, 정말로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 자료를 막 이렇게 올리는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사람들이 올리는 이 밴드들의 라이브 영상, 이런 거를 막 진짜 맨날 학교 수업도 빠져가면서 맨날 이런 것만 다 보고 막 그랬었어요. 이때는 뭐 무슨 어쩌고 TV니 뭐 충격 뭐 외국인들이 뭐 미국인들이 깜짝 놀란 한국의 어쩌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미쳤습니다, 이것을 꼭 보십시오, 이런 것도 하나도 없던. 어떻게 보면 이 가짜 도파민보다는 좀 더 능동적인 인간일 수 있었던 시절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아무튼 그때 그래가지고 이 예예예스의 라이브를 찾아보다 보면은 지금도 아마 찾으면 나올 거예요. 데이비드 레터맨이라는 프로그램, 옛날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이제 스튜디오에 초대돼서 하는 라이브,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옛날 영국, 막 유럽 이런 밴드들. 그래서 그런 라이브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고 귀했고, 그래서
그 라이브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예예예스의 간지, 기타를 허벅지까지 내려매고 건반을 치다가 기타를 치고 이런 간지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라이브를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또 어, 기억난 게 있었어요. 이 밴드는 드럼을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최소한으로 친다는 게 아니고, 보통 드럼 세트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북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북과 심벌들로. 그래서 약간 스탠다드한 셋이라고 한다면은 킥, 발로 치는 거 꿍꿍꿍, 그리고 스네어 쿵빡 쿵빡 할 때 빡을 담당하는 스네어, 그리고 칙칙칙칙 하이햇, 그리고 챙 하는 심벌도 보통 두 개 쓰고, 이렇게 위플래시에서 탱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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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라이드 심벌도 있고, 임창정 음악에서 꼭 등장해야 하는 락 발라드에 꼭 나와야 되는 꾹뚱 뚜두둥 이런 거, 그게 이제 탐탐이라고 불리는 거. 그게 뚱뚱뚱 하려면은 높은 거, 중간 거, 낮은 거 있어야겠죠. 탐탐 3개, 뭐 스네어 하나, 킥 하나, 심벌 2개, 라이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구성되는데, 예예예스는 킥, 스네어, 햇, 크래쉬 한 개씩 딱 요렇게 갖고 다니는 그 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뚜구두구두구두 이런 거 안 해. 그거 하면은 약간 그 자본주의의 돼지 같은 그런 느낌? 이 게러지 펑크의 입장에서는 뚜구두구두구 이거 사치예요. 그래서 이 곡도 잘 들어보시면은 그냥 그런 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스네어 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처리해버리고, 아무튼 이 간결함에서 나오는 와일드함 그런 게 있고, 또 앞부분에서 이렇게 해먼드 오르겐이라고 하거든요. 띠 하고 오르간 사운드가 쫙 끌리잖아요. 그런 해먼드 오르겐, 그것도 한 60년대 이때부터 사용된 굉장히 오래된 악기인데, 그 사운드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빈티지함과 날것, 딱 그런 느낌 나고, 그리고 1분 28초에 기타가 이제 짜장장장장 짜장장 하다가 우잉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소리는 와미 페달이라는 그 이펙트가 있는데, 빨간색 페달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동차 엑셀처럼 밟을 수 있는, 이렇게 까딱까딱 할 수 있는 페달인데, 걔를 누르면은 앞으로 이렇게 엑셀 밟듯이 이 누르면은 소리가 우익 하고 옥타브가 바뀌는 페달이에요. 저도 한 대 갖고 있죠. 왜냐? 제가 좋아하는 모든 기타리스트들은 다 그걸 썼습니다. 조니 그린우드도 그것을 사용했고, 예예예스의 기타리스트도 그것을 사용해서 1분 28초에 으이 하는 소리를 내고, 그리고 짱 친 다음에 트레몰로 암이라고 있거든요. 기타에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꼬챙이가 하나 달려 있는데, 걔를 이렇게 잡고 흔들면은 기타 줄을 좀 느슨하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짱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 팬더 기타로 쨍갱쨍갱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덕목 같은 그런 것이었죠. 이런 빈티지한 사운드. 그리고 역시 그냥 디스토션보다는 약간 퍼즈한
사운드, 퍼즈 사운드를 사용하는 것이 또 최대한의 와일드함을 나타내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밴드 예예예스의 요즘 곡, 옛날 곡 두 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요일바가 들은 음악 3월의 요들송,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돼요. 저번까지는 막 하루에 10몇 곡씩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달 안에 1월 달과 2월 달을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3월의 요들송은 4월 내내 4주, 5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달의 요들송 리스트 4등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짧게 짧게 갈 수 있습니다. 짧게 짧게 가야만 합니다. 12시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아쉽다고요? 이게 제 잘못일까요? 여러분 잘못일까요? 이 노사연 사태, 노사연 사태 때문에 원래 보통 사연을 1시간 정도 하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너무 빨리 끝내기, 그러니까 막 옛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길게 늘려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사연도 잘 보내주시고, 그러면은 일단 요들송 오늘 여기까지 끊고 다음 주에도 엄청 좋은 곡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생방송, 다시 보기에는 노래가 다 잘려서 귀찮으니까 생방송을 다음 주에도 이렇게 다들 와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 7시 몇 분에 사연 보냈는데 안 들어갔냐고. 제가 방송 준비를 보통 일요일 낮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토요일 밤까지 보내주셔야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노사연 선생님 곡 뭐였어요? 즐거운 토요일은 내가 좋아였나? 뭐였지? 뭐더라? 왠지 좋은 토요일. 왠지 좋은 토요일이라는 말, 노사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왠지 좋은 토요일까지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보내실 곳 beef.net, veef.net 가시면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뭐 또 할 얘기 있나? 아무튼 그래서 요들송을 사실 지난번까지는 막 한 달치를 2주 만에 끝내고 해야 돼서 좀 빡센 것이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 하루에 한 대여섯 곡, 7곡 요 정도까지 하는 게 양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게 하면은 저도 힘들지 않으면은 더 오래 할 수 있고, 이 세상은 버티기 싸움이고 버티려면은 지구력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슬퍼요? 라디오가 끝나는 것이 슬픕니까? 슬프면은 사연으로 보내세요. 다음 주는 자유주제, 아무 사연 챌린지이기 때문에 아무 사연이나 보내주시고 좋은 추천곡과 함께 보내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4월 2일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노사연 사태로 예정보다 일찍 끝나게 되었고, 여러분 요즘 날씨가 아주 좋지요. 꽃도 다 피고 요즘 같은 때 밖에도 많이 다니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다들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행복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막 제가 협박했다고 사연 엄청 많이 보내면은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또 라디오를 막 한 3시간, 4시간씩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껏 하세요. 아셨죠? 지 맘이야 그냥 라디오. 꼬우면 라디오 하든가. 그러면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꿈 깨요.